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마 DCA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고 한 번도 자동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도 누구나 따라하시면 10분 만에 자동 매매를 시작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세팅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그마 DCA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특징을 알아본 다음에 거래소에 연동해서 자동 매매 진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DCA는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분할 매수 전략들의 경우 승률이 100%거나 99%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전략은 보시면 지금 수익성 거래 77.46%로 나오죠. 이렇게 승률이 다소 낮은 이유는 손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산을 신호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할 매수 전략처럼 완벽하게 우상향하는 에쿼티 커브를 가지지는 않고 수익성 거래의 비율 또한 70%에서 80%대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패배가 있는 게 꼭 단점은 아니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승률이 너무 높게 되면은 물려 있는 상태로 계속 포지션을 장기 보유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의 경우 물리지 않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주 긴 호흡으로 작동을 하는 전략입니다. 확실하게 과매도 구간에서 1차 진입 신호를 띄우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해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기보다 이렇게 눈에 띄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임프레임 역시 1시간 이상 타임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아주 긴 호흡의 전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평균 매매 수익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DCA 같은 경우에 익절 거리를 정하는 경우가 많죠. 익절 거리를 0.5% 이런 식으로 짧게 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전략의 경우에 거래 분석을 보시면 평균 이익 거래가 8.68%라고 나오죠. 수익을 볼 경우에는 8.68%의 평균 수익을 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손실 거래는 4.63%, 역추세 전략으로는 보기 드물게 손익비가 약 2배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백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단에 지표를 눌러주시면 초대 전용이라고 뜰 거예요. 초대 전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시그마 DCA라는 게 아마 초대가 돼 있을 겁니다. 기존 노스트라 사용자분들에게는 저희가 배포를 완료를 했고 아직 사용 중이시지 않으시다면 신청을 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그마 DCA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차트에 시그마 DCA라는 게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종목창을 검색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심볼 찾기를 눌러보시면 종목명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오늘 백테스트는 리플 종목으로 할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와 동일한 거래소명의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플의 티커명은 XRP죠. 만약에 비트코인이면 BTC, 이더리움이면 ETH 이런 식으로 티커명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런 유명한 종목들의 티커명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검색창에 찾아보시면 돼요. 이곳에 보면은 순위별로 이렇게 코인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비트코인 옆에 보시면 BTC라고 돼 있죠. 요게 티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테스트할 것은 리플, XRP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XRP까지 적으셨으면 그 뒤에는 USDT.P까지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다소 난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USDT.P는 자동으로 그냥 붙여주신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는 XRP라는 코인을 USDT, 테더로 거래하는 P, Perpetual Future
무기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XRP USDT.P가 아주 여러 거래소의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OKX 거래소와 연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OKX 거래소를 눌러주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거래소 이름이 보이죠? 네, 그러면 종목 세팅은 완료가 되었고요. 타임 프레임은 상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프의 모양도 다소 달라지고 승률이나 손익 같은 부분도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4시간 또 변화가 됐죠. 타임프레임을 변경을 해도 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 기준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지표를 추가하고 타임프레임 설정하는 것까지 마치셨다면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DCA라고 추가되어 있는 부분에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설정은 꽤 간단한 편입니다. 진입 둔감도, 진입 횟수, 최종 진입 간격, 초기 진입 비율, 추가 물량 배수, 익절거리, 익절 기준 변경 회차 이렇게 7가지 인풋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측에 설명들이 전부 붙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 둔감도의 의미는 설명에 나온 것처럼 값이 커지면 보수적으로 진입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총 거래 수가 1047회인데요. 진입 둔감도를 3으로 줄이게 되면 1550회로 대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손익이 다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진입 둔감도 값을 조정하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할지 좀 더 많은 거래를 일으키고 싶으신지 성향에 따라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값인 4.2로 돌려놓겠습니다. 진입 횟수는 말 그대로 총 몇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설정입니다. 기본값은 20회로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도 10회 또는 5회 또는 20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진입 간격입니다. 최종 진입 간격의 의미는 1차 진입을 한 다음에 마지막 진입을 할 때까지 가격 변화를 몇 %로 둘 것이냐 라는 의미입니다. 기본값은 50%로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청산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던 상황인데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리플 종목의 경우에는 20회가 전부 진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을 한번 볼게요. 1차 진입부터 하락폭이 59.94%가 돼 있죠. 이번 사건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50% 이상의 순간 하락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돼 있는 상태지만 이 전략을 사용을 하실 때 최종 진입 거리는 여러분이 종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50% 이상의 순간 하락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기본값을 50%로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초기 진입 비율입니다. 초기 진입 비율은 5%로 돼 있어요. 초기 진입 비율의 뜻은 여러분의 총 자산 대비 5%가 첫 진입에 사용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5%씩 20회를 진입하게 되니까 5 곱하기 20 하면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물처럼 레버리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매수하는 세팅이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총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MDD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진입 비율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추가 물량 배수의 의미는 마틴게일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것인데 20회까지 될 경우에는 추가 진입 비율을 높이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단순한 예로 5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추가 물량 배수를 만약에 1.1로 할 경우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진입에 261개 가량이 진입한 상황이고요. 2차 진입은 1차 진입에 1.1을 곱한 물량만큼, 즉 10% 더 큰 물량이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261에 1.1을 곱하면
287 정도가 돼야 맞거든요. 근데 물량을 보면 328개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DCA의 특징상 1차 진입에 비해서 2차 진입에서 1.1배만큼의 금액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의 가격 자체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원래대로 설정값이 1이라고 하더라도 1차 진입 251개, 2차 진입 287개로 물량이 달라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진입과 2차 진입을 동일한 금액을 사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익절 거리와 익절 기준 변경 회차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본값은 1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익절 기준 변경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에 5로 변경을 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5회차까지는 1%가 되기 전까지는 익절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회차 진입, 20회 중에서 5회차이니까 되게 낮은 진입 회차죠. 이런 낮은 진입 회차에 대해서는 내가 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무조건 1% 이익을 보고 나오겠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익절 기준 변경 회차를 20회 전체로 사용을 할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총 진입 횟수 20회 중에서 익절 기준 20회 동안 무조건 1%의 이익을 볼 경우에만 수익을 본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아까 전까지는 휘청휘청하는 모양이었는데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윗부분까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DCA 전략, 일반적인 분할 매수 전략의 형태를 띠게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 세팅을 기반으로 자동매매 연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입에 10분 만에 자동매매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10분이 아니고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에 적용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전략 탭에서 설정, 자동매매 시작 일시를 현재 시간 이후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정도인데요. 여유롭게 10시 15분으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아무 거래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 탭에서 속성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초기 자본금을 여러분 계좌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제 OKX 거래소에는 4,280달러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진입이 되게 됩니다. 이 트레이딩 뷰에서는 여러분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280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탭들은 작동을 안 하게 돼 있고요. 코스트 시뮬레이션, 커미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백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거래소 수수료인 0.05 정도를 넣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손댈 것이 없습니다. 확인을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트레이딩 뷰 상에서 모든 세팅이 끝났다면은 OKX 거래소로 가겠습니다. 우측에 툴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를게요. 시그널 봇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 봇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제공을 하는데 트레이딩 뷰의 주문을 OKX 거래소 쪽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그널 봇을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에 Add Custom Signal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시그널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봇의 이름인 시그마 DCA 리플 테스트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으로 시그널 디스크립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가로치고 옵셔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는 의미죠.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5년 10월 13일 시작. 그리고 종목은 리플, 솔라나, 아발란체.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세팅값도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2시간보. 금액도 쓸 수 있겠죠. 4,200달러 시작. 이런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들을 메모장처럼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크리에이트 시그널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복잡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input your webhook URL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두 번째, input your alert message 이 두 가지를 트레이딩 뷰에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웹훅 URL에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피드 이렇게 확인이 뜨죠. 다시 트레이딩 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그마 DCA에 우측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계 모양이 뜹니다. 이게 얼러트 추가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보면 만료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개방형 얼러트의 의미는 만료가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이 며칠만 세팅을 하겠다 하면 개방형 얼러트를 지워주시고 원하는 날짜까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개방형 얼러트로 해놓으시고 필요 없을 경우에 멈추면 되니까요. 개방형 얼러트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복사용 값은 알림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웹훅 UR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후에 이곳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okx.com 이런 식으로 뜨면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으로 웹훅 URL을 걸게 되셨다면 아마 비번을 바꾸고 투채널 인증을 하라는 내용이 뜰 거예요. 그 경우엔 트레이딩뷰가 원하는 식으로 비번을 좀 더 복잡하게 바꾸고 투채널 인증, 주로 구글 OTP로 진행을 하죠. 구글 OTP 인증까지 맞춰주신 후에 걸게 되면은 이 웹훅 URL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네, 붙여 넣었죠? 다시 OKX 거래소로 가볼게요. 아랫부분에 메시지가 있죠? 이번엔 요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복사, 카피드 된 거 확인하시고요. 다시 트레이딩 뷰,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싹 지우시고요. 방금 값을 붙여 넣습니다. 네, 이 메시지는 트레이딩 뷰에 있는 신호대로 주문을 넣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아마 편집상 지워져 있겠지만 요 시그널 토큰이라는 값 있죠. 요거는 여러분의 계좌번호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공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얼러트 네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부분을 저는 비워놓는 편이에요. 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메모장처럼 역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5 1013 리플 시그널 DCA. 종목명도 사실 쓰실 필요가 없고 날짜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생성을 하면은 다 입력이 되는 부분인데 편의상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만들기를 누르면 우측에 얼러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눌렀을 때 이렇게 2025 1013 리플 시그널 DCA라는 칸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XRP USDT 이렇게 종목명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하단 부분에 만든 날짜, 시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OKX로 가보겠습니다. 컴플리트를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끝났냐? 예, 아닙니다.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만든 시그마 DCA 리플 테스트에 세팅 부분을 눌러줄게요.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럼 종목을 추가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사용하실 종목들을 전부 다 넣으시면 돼요.
한 개의 봇에 여러 종목을 넣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셀렉트 트레이딩 페어스를 누르시고 지금은 XRP 한 종목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XRP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 여러 가지 리플 말고도 이더리움도 걸고 비트코인도 걸고 에이다도 걸고 싶으면 이렇게 걸고 싶은 모든 종목들을 다 체크하신 다음에 컨펌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 5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많이 걸 건데 라고 하면 셀렉트 올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네, 그럼 239종목 전체를 그냥 다 걸 거야 라고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239종목이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트레이딩 뷰에서 보내는 신호만큼만 진입이 되기 때문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설정하는 칸인데 이 레버리지는 담보금을 내가 얼마나 사용할 거냐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10배로 돼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1배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배를 하건 10배를 하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배로 하면 10배로 진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1배로 하건 10배로 하건 100개로 하건 동일한 물량이 진입됩니다. 이 10배로 해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얼러트를 하나의 봇에 3개, 4개를 건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3배, 4배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사용할 레버리지보다 더 작은 값이면 마진이 부족해서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략의 특징상 이 전략은 내 자본의 최대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보다만 큰 값이면 무관합니다. 예, 저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10배라고 해놓고 컨펌이라고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에 금액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계좌에 4,280달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280 100%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이 봇을 내 자산에 1,000달러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1,000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봇에 배당되는 금액이 1,000달러예요. 별도의 지갑을 하나 생성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입력한 4,280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000으로 줄였다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딩뷰 얼러트를 걸 때도 자본금을 1,000으로 바꿔야겠죠.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겠습니다. 컨펌을 누르겠습니다. 네, 봇 크리에이티드.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하단에 이렇게 봇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그널 봇이라는 거에 하나가 새로 생겼을 거예요. 네, 요게 여러분이 만든 봇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얼러트를 생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트레이딩 뷰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진입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요 거래소에 이 부분의 디테일을 눌러보시면 이 봇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으로 보면 현재 이 봇이 만들어진 이후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그래프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픈 포지션, 내가 어느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포지션 히스토리,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서 언제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대로 주문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시그널 트리거 타임스 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주문이 들어가면 1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트리거 타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트레이딩 뷰의 신호가 거래소에 도착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만약에 1로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디테일을 눌렀을 때 오픈 포지션이 없다 하면은 어떤 이유로 진입이 안 된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이벤트 히스토리에 아마 오류가 떠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로는 금액이 잘못됐다.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려고 지나치게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물량이 있거든요. 그 최소 물량보다는 많은 금액이 주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10달러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매매 연동하는 것까지 맞춰봤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0분이 채 안 걸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려가면서 걸었는데도 10분이 채 안 걸리는 시간에 자동매매 연동까지 맞춰봤고, 사용하시면서 잘 모르시겠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 질문을 주시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답변을 다 드리니까요. 단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안전한 매매 하시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